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은 2025년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디딤돌 첫걸음 사업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은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듯이 대표적인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기술개발이라는 사업의 명칭을 여러분이 꼭 중요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창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성공시키고 매출이 발생하고 투자를 받고 회사가 커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 개발은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창업 지원하고 다르게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기업이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기업이 어떠한 특별한 기술을 실제로 개발을 하고 그 기술이 매우 경쟁력이 있고 혁신 기술을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창업 지원 사업들은 본인들이 기술이 없어도 아이디어가 좋으면 외주 개발을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는 반면에 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외주 개발 비율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이 자체적으로 직원을 뽑아가지고 자체 기술 개발력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로 본다라는 점에서 다른 창업 지원이나 보조금하고는 다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개발 사업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포용이 되고요. 이 국가 연구개발 사업 중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 중소기업 중에서 창업기업만 따로 빼서 지원하는 사업이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 2025년도 1차 사업이 공고가 됐는데요. 이번 사업의 특징은 지방청 R&D라고 해서 여러분이 속한 지역이 소재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분들은 서울 중소기업청, 지방청으로 넣으셔야 되고, 강원에 계신 분들은 강원지방청, 제주에 계신 분은 제주지방청에서 각각 지역에 맞는 지방청에 접수를 하셔야 되는 게 핵심 골자입니다. 접수는 아직은 시작은 안 했지만 4월 17일부터 5월 7일이고요. 이렇게 미리 공고하는 게 중요한 거는 이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특히 이런 기술개발 사업은 사업계획서를 쓰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씩 말씀을 드려보면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개요는 창업기업에 대해서 R&D 자금 지원을 통해 이런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성장시키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1차의 규모는 총 160억에 240개 내외인데요. 우리가 보통 금년 초에 나온 공고에서 전체 예산이 한 250억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1차에 160억이 나온다는 것은 대부분의 예산들을 1차에 집행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160억이라는 금액이 작년도 예산에 대비해서는 매우 줄어든 금액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작년도에도 이제 2차, 3차 때 같은 경우는 작년에 R&D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R&D 예산을 이제 엄청 삭감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R&D 자금이 정말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거의 R&D를 꼭 해야 되는 기업들이 자금이 없는 그런 사태들도 벌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 중순에는 R&D 예산을 추가로 증액을 하면서 갑자기 없던 예산이 생겨가지고 생각보다 경쟁이 많이 낮아졌던 그런 창업성장 기술개발 2, 3차 그 모집 기간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160억 정도로 다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따라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특징이 지방청으로 모집하잖아요. 즉 기업들이 많이 몰려있는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쟁이 상대적으로 셀 것이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기업 수가 적은 기업들은 그래도 경쟁률이 나쁘진 않을 거다. 좀 그래도 서울 경기보다는 낫겠죠. 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요, 기본적으로는 업력 7년 이하의 창업기업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연도니까 2024년에 매출액이 20억 미만이고,
그리고 중기부 R&D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처음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1차에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첫걸음 사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단 한 번도 R&D 사업을 안 받아본 분들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첫걸음 사업이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는 걸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 개선사항 중에 하나 꼭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기본적으로는 업력 7년 이하인데요. 다만 금년에 신산업 분야는 10년 이하까지 적용이 됩니다. 즉 8에서 10년 차 기업 중에서 단 한 번도 R&D 사업을 받아보지 않았다는 분들은 이번 창업성장기술개발 1차 사업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도 1년 6개월에 최대 2억까지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합니다. 즉 이 얘기인 즉슨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1년에 최대 1억 2천이었는데 그 금액이 40%가 늘어난 2억이 된 겁니다. 즉 경쟁은 좀 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게 뽑으니까. 대신에 뽑히기만 하면 많은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기업에게 베니핏을 늘렸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 지방중기청으로 확대가 되면서 지역에 계신 기업분들은 지방중기청 사업이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뷰티 사업은 가점 사업 가점이 1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R&D 사업은 동시수행 과제가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 개의 R&D가 있죠. 중기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산자부도 있고 환경부도 있고 교육부도 있고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동시수행 과제는 하나입니다. 즉 이걸 받으면 다른 사업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금전에 여러분이 디딤돌 사업을 받으면 가장 유사한 사업, 이 첫걸음 사업을 받았을 때 가장 유사한 사업이 만약에 팁스인데요. 디딤돌을 받고 팁스에 동시에 받는 게 예전엔 가능했는데 금년에는 디딤돌에 붙었으면 팁스는 금년에 못 받는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실 수 있겠어요. 전체 지원 금액은 연구개발비 75%를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25% 중에서 10%는 여러분이 현금으로 부담이 돼야 됩니다. 2억 원을 여러분이 만약에 지원금을 쭉 다 받았을 경우 2,600만 원 정도, 2,600만 원 정도를 여러분이 자기 부담금으로 내야 되는 사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신청 사항은 뭐 이런 내용들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국가연구개발 사업 다 같은 분야입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핵심은 삼책5공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삼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삼책5공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가 5개. 그리고 연구 프로젝트별로 한 명씩 꼭 책임자를 뽑거든요. 연구 책임자 한 명이 최대한 할 수 있는 사업이 3개이고 이 최대 수치를 넘어져서 만약에 이 사업에 하시는 연구 책임자가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서 4개를 하게 된다? 그럼 탈락이 되는 거예요. 5개가 아니라 참여자도 6개를 하게 된다? 그럼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개발연구혁신법은 대단히 타이트한 법령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항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일부 예외에서 한두 개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어요. 근데 대부분 이 첫걸음 과제에 넣으시는 업체분들은 아마 삼책5공의 해당 사항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원 방법은 iris.go.kr 범부처 통합연구 시스템에서 접수를 하게 되고 4월 17일부터 5월 7일 6시까지 모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구개발 계획서라는 핵심 서류를 제출하시고 나머지에 대한 서류는 뭐 큰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일 여러분이 신청을 하게 되면 자격을 검토하고 서류 심사와 대면 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약간의 기술료가 있어서 보통 지원금이 최대 20% 정도 이내에서 나중에 사업이 다 종료되고 나서 기술개발 종료 후 5년 동안 매출액의 일부로 납부하게 됩니다.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미리 사전에 확인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지원 금액이 20%를 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요 매출 기반 예상되는 매출에 따라서 기술료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면서 규정에 맞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 없이 여기 1357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고 아까처럼 8에서 10년차 기업 중에 단 한 번도 R&D를 받지 않은 분들은 신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더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 첫걸음 사업에 대해서 이제 오늘 2025년 거를 간단하게 리뷰를 드렸는데요. 사업이 금액이 큰 대신에 그만큼 경쟁률이 좀 셀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IRIS 사이트에 대한 주의사항을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시면 이렇게 접속하시면 IRIS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나중에 여러분이 관련한 걸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 이게 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니까 이렇게 눌러보면 안 나오죠. 왜냐하면 아직 모집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옆에 접수 예정을 누르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강원지방청, 강원도 사업하신 분들은 이걸로 접수하셔야 되고요. 경기도 사업자분들은 이걸로 접수하셔야 돼요. 아셨죠? 대전, 세종은 이쪽으로 접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별로 따로 이렇게 모집하기 때문에 이 지방청 R&D 사업을 찾아서 접수를 하셔야 되겠고 보통 나중에 접수 업무를 하실 때도 이 IADS를 통해서 접수를 하시게 되는데 그때는 요 위에 상단 부분에 R&D 업무 포털이라는 요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D 업무 포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사업 공고 항목을 누르시면 여기서 이제 다양한 공고가 있죠. 사업 공고를 누르면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검색을 하고 나중에 이제 지금은 아직 예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은 안 보이지만 다시 예정으로 맞춰서 보여주면 되겠고 여기서 나중에 과제 접수도 이렇게 이쪽에서 접수하고 선정되면 사업 관리도 이쪽에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은 처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혁신법도 조금 아셔야 되고 기술 개발하고 사업 계획서도 아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보통 이 첫걸음 사업만 이걸 한 개만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여기 조항이 있었죠. 동시 수행이 한 개까지만 가능하다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 동시 수행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내가 이번에 금년에 창업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 창업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똑같이 R&D를 넣습니다. 이런 경우는 동시 수행이 가능해요. 여기서 말하는 동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R&D 사업과 R&D 사업이 동시 수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규정된 R&D 사업들끼리만 2개의 연속으로 받을 수는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일반적인 R&D 사업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걸음 R&D 사업만이 좀 그럴 뿐이지 일반적인 R&D 사업은 요 3750을 적용하거든요. 즉 한 개의 기관이 2개에서 3개도 보통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업에 선정이 되시는 그런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만약에 이 사업이 선정이 되셔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넣을 수가 없겠죠. 첫걸음은 단 한 번도 R&D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기업이니까요. 근데 이제 한 번 받아봤으면 그 다음 연도에는 뭐 환경부, 국방부, 산업산자부 다양한 기관 등의 R&D 사업에 여러분이 참여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2개에서 3개까지도 동시에 여러분의 회사가 주관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술 개발력이 우수하고 다양한 기술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첫걸음 사업 때 꼭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더라도 나중에 미래의 기술 개발 사업 참여 역량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혹시 주변에 이 R&D 사업은 해본 적이 있는 분들이 도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신 교수님이라던가 아니면 이 사업에 참여했던 그런 기업이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한번 좀 조언을 받아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 있는 이런 법령이나 이런 내용들 실은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았지만 한번 꼼꼼하게 보시면서 그 아이리스 사이트엔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해가면서 성공하고 정말로 기술 개발 자금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창업성장 기술 개발 사업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같이 댓글이나 의견을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